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 반도체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국내 지분 50%를 인수했던 삼성은 1977년 12월 ICII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 반도체의 나머지 지분도 인수합니다. 이로써 한국 반도체는 삼성그룹의 6번째 전자 계열사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1978년 3월에는 이름을 삼성 반도체 주식회사로 변경합니다. 트랜지스터의 완전한 자체 개발로 자신감을 얻은 삼성 반도체는 종합 반도체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해 본격적인 신제품 개발에 착수합니다. 특히 제품 다양화를 위한 트랜지스터 품종의 확대와 함께 IC 사용 증가에 따라 국내외 수요가 큰 선형 집적회로 개발에 착수합니다. IC를 개발한다는 것은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으나 개발에 착수하고 10개월 후에 텔레비전, 음성, 중간주파 증폭 및 검파 시스템용 선형 IC 개발에 성공합니다. 트랜지스터와 선형 IC 개발에 따라 삼성 반도체는 패키지 조립 생산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이때 국내 반도체 조립업계의 선발 기업이었지만 노사 간의 불화가 있어 생산을 거의 중단하고 있던 페어차일드사가 서울에 있던 공장을 매각하기로 하자 1978년 6월 이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 반도체는 웨이퍼 가공에서부터 조립 생산에 이르는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또 조립 생산의 주요 원자재인 리드 프레임 생산을 위해 리드 프레임 제조 설비를 도입해 생산에도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부품 공급 체계의 확립을 위해 공정의 수직 계열화에 주력해 왔으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계열사인 삼성 반도체로부터 극히 소량만 공급받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삼성 반도체는 트랜지스터, 선형 IC 등의 개발에 성공했으나 신제품 개발 능력 부족으로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 반도체 공업국들의 공급 기피 현상이 늘어나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점차 불투명해짐에 따라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우수한 기술 개발력을 반도체 사업에 접목시켜 전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1980년 1월 삼성 반도체를 흡수 합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흡수 합병에 따라 전자제품과 반도체 제품의 유기적 관련 체제가 구축되어 전자제품 위주의 반도체 제품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첫 제품으로 선정된 것이 컬러 방송에 따라 수요가 급신장하고 있는 컬러 텔레비전의 핵심 부품인 색신호 IC였습니다.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색신호 IC 기술 제공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컬러 텔레비전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산화가 필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5명의 연구 인력과 3억 5천만 원의 연구 개발비, 7억 원에 상당하는 최신 개발 장비를 투입해 1981년 11월 색신호 IC 개발에 성공합니다. 색신호 IC 개발은 단순히 컬러 텔레비전용 주요 IC 개발에 성공을 넘어서 국내 반도체 기술 수준을 LSI급으로 향상시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최첨단 반도체 VLSI 개발에 발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반도체 흡수 합병 이후 반도체 연구 개발력과 제조 기술력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반도체 연구소의 설립과 미국 ITT 및 일본 샤프와의 기술 도입 계약 체결이었습니다. 반도체 연구소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의 활성화와 VLSI 기술 등 고도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집중 연구 개발하기 위해 1982년 1월 건물을 신축합니다. 반도체 연구소 설립 전에는 생산부서의 한 귀퉁이를 빌려 개발실이라는 이름 아래 연구 개발의 맥을 이어왔으나 이 연구소가 설립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연구 개발 체제가 구축되어 독자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사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개발력의 향상 못지않게 제조 기술력의 향상을 통한 제품 다양화도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독자적인 개발에 의한 신제품 생산이 가장 좋지만 당시의 연구 개발 수준으로는 선진국들과의 기술 제휴가 필요했습니다. 전자교환기용 반도체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ITT와 반도체 전반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기존 제품에 대한 대체, 개선, 단위 공정의 개발 및 개선 등이 가능하게 되어 종합적인 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정 개선과 제품 다양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일본 샤프와 4비트 마이컴 제조 기술을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마이컴은 마이크로 컴퓨터의 약자로 컴퓨터의 기본 3요소를 갖춘 한 개의 집적 회로를 가리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이크로 컴퓨터와 동의어이며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소형이며 제어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기본 3요소는 CPU, 메인 메모리, 입출력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미국, 일본과의 불가피한 경쟁, 극도로 짧은 제품 사이클, 막대한 투자, 고급 인력의 필요성 등 섣불리 손대기가 어려운 분야였으나 삼성이 그동안 마련한 중화학, 전자공업 등의 터전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1980년 삼성그룹의 주력 업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반도체 산업의 추세를 볼 때 반도체 사업을 삼성전자의 사업부로 둘 것이 아니라 산업용 기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컴퓨터와 통신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면 균형 있고 빠른 발전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과 컴퓨터, 통신 사업을 통합할 경우 상호 보완으로 합리화를 꾀할 수 있으며 컴퓨터 통신과 반도체의 기술 도입선이 ITT이므로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예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것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제철, 조선, 석유화학, 시멘트, 섬유 등 기간산업 위주에서 반도체, 컴퓨터,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으로 변신함으로써 연간 20 내지 3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1982년 15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하이테크 산업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의 소형화, 자동화, 다기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평가, 제품별 성장 전망과 경쟁력 분석, 반도체 사업의 추진 대안 등을 고려해 경제성 확보가 가장 용이하고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 단기간에 선진국과의 경쟁이 가능한 제품으로
메모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메모리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메모리 제품은 1982년 세계 시장 규모가 30억 1,800만 달러, 반도체 전체 시장 규모인 145억 3,100만 달러의 20.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향후 성장 전망도 높았습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 제품 중에는 유일하게 일본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회로 설계 등의 원천 기술 못지않게 생산 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후발 반도체 상업도 공정 기술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 단기간에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하고 투자 회수 기간이 짧아 재투자의 여력이 많으므로 생산의 탄력성과 신제품 개발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술 수준이 더 높은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확보도 가능하였습니다. 반도체 신규 사업을 메모리 제품 위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이 세워졌지만 D램, S램, 마스크롬, EP롬, EEP롬 등 다양한 메모리 중에서 어떤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S램을 전략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S램은 제품이 다양하여 D램보다 신규 참여가 비교적 쉽고 D램보다 절대 수요는 떨어지나 성장 속도가 빨라 앞으로 메모리 제품의 중심 제품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삼성은 초기에는 S램과 EEP롬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D램은 시장 규모가 가장 크지만 미국과 일본 업체 간의 경쟁이 그 어느 제품보다도 치열해 공급 과익과 급격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발 업체로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초기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마스크롬은 기술상의 문제로 생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S램과 EEP롬을 선정하고 보니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S램이나 EEP롬은 시장 규모가 D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생산 라인의 적정 규모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단시일 내에 적정 물량의 가동이 가능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거나 더 많은 품종을 확보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생산 라인을 채워야만 했는데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S램과 EEP롬에 대한 시장 전망도 미래 성장만을 기대하고 신규 사업의 주력 제품으로 선택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따라서 비록 치열한 가격 경쟁과 공급 과잉이 예상되더라도 양산 효과가 뛰어나고 시장 규모가 제일 큰 D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규 사업의 초기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삼성은 D램을 전체 생산량의 50%로 하고 나머지를 기타 메모리 제품과 표준형 성격을 띠고 있는 원형 마이크로 생산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삼성의 D램 사업이 시작됩니다.